자, 보여주시죠. 김건희 씨 통화 녹음입니다. 한동훈? 응.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좀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그래요? 응. 그게 몰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 자,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지금 이미 검찰총장의 부인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에게 자기가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의 그 법원 판결문이죠. 징계사건 판결문인데 보면 한동훈은 징계 혐의자의 처, 그러니까 윤석열의 처 김건희 씨입니다. 9번 통화했고 332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주 소통하는 사이입니다. 이 소통을 처음에는 이 녹음이 나오기 전에는 윤석열 후보랑 통화를 하는데 배우자인 김건희 씨 휴대폰으로 했나 보다 이렇게 정도만 막연하게 생각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동훈 씨한테 수사지휘 해왔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한동훈 검사 지금 재직 중이지 않습니까? 이 법무부에서 이거 확인 못합니까? 아니 답을 할 기회를 주셔야지 제가 답. 간단히 답해 보십시오. 아까 도이치 건도 제가 뭐 소환에 불응했느니 공식적으로 확인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저 역시도 그 주식계좌 거래 내역과 같은 내용들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5명 이상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거기 관련자들은 다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혹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금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지금 김용민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 가는 바가 있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저 대화가 어떤 맥락과 어떠한 시기에 어떤 취지로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제가 장관님 정확하게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또 보시면서 더 말씀 말씀드리긴 나누시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관성이 있어서요. 다음 보여주시죠. 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일단 드릴 테니까 그거 하고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그 위험하대요. 자, 이제는 그 검사 출신인 국회의원 출마자한테까지 이런 지시를 하죠.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란다. 남부 아니면 위험하다. 이런 식의 지시를 과연 누가 했냐가 계속 궁금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공수처에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 앞에서 보면 김건희 씨가 한동훈 씨에게 지금도 연락해서 수시로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런 것들도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과연 누가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특히나 이 사건 고발사주 사건 아시겠지만 명예훼손 사건이고 피해자가 김건희 씨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렇게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과연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네. 그 윤호진 씨와 함께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용산에 있는 캐피탈 호텔 일식당에서 저녁 식사 함께 하고 고급 양주 함께 마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거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윤대진 검사 형인 그 윤호진 서장을 만나서 식사한 거는 맞는데요. 그다음에 변호사 소개해 준 적은 없다고 부인하는데 네. 미안하지만 그 변호사가 윤우진한테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아무개입니다라고 보낸 문자가 네. 윤우진의 핸드폰 그것도 차명폰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거는 하여튼 그런 팩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문자가 차명폰. 그 문자가 제가 보기에는 언론 기사에 나온 문자라고 하는데 그 좀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정확하지 저도 않는다. 그 얘기를 기자한테 아니, 듣고 어차피 얘기했습니다. 후보자는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확하다 안 하다 얘기할 입장이 아닌 것 이렇게 같고요. 윤호진을 모른다라고 했다가 혹시 이낙적 변호사를 윤호진 씨한테 2012년 소개를 12월 시켜주셨나요? 인터뷰입니다. 보시죠.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얘기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 네네. 아무래도 조만간에 경찰에 한번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어?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네. 그럼 만나 최초적 좀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 예. 변호사로서 네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해봐라. 그렇죠. 예. 이남석이 보고 이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또 이남석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예. 예.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예. 전화가 올 거다. 예.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게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여론조사가 찬성이 95%, 86%고 대구 경북은 95%나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막았는데 이 수사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만 믿고 수사 지체하지 마시고 제대로 수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의혹이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라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마도 이 저를 나오게 해서 여당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이 지금 현안질을 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상의 대선 선거운동이 지금 진행되는 거와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한 4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또 그 가족들이든 지금 국민적인 의혹을 사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저는 성역 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